616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 제목 빼기의 기술. 본질에 집중하는 힘. 저자 라이디 클로츠. 출판일 2023년 6월 2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빼기의 기술을 알죠? 책 소개. 지금껏 당신이 성과를 내기 위해 해왔던 더하기 방식은 틀렸다. 우리는 할 일을 쌓아가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기업은 인센티브로 직원들을 독려하지만 생산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제거하지 않는다. 세상은 새로운 발상을 계속해서 모으지만 낡은 관습은 제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함으로써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가? 기업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는가? 세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누리는가? 그동안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해왔던 더하기의 방법은 틀렸다. 때로는 빼기야말로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책은 왜 인간은 끊임없이 더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대답과 빼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더 나은 변화를 창조하는 방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한다. 무질서한 데이터가 넘치는 과부하의 시대, 소음을 빼야 비로소 의미 있는 신호가 드러난다. 이제 문제 해결의 효율을 결정하는 빼기의 기술을 익혀야 할 시간이다. 책에서 얻은 내용. 수비어 많은 샌프란시스코를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뺐다. 레오 로빈스는 투자금을 빼게 만들어서 아파르테이트를 무너뜨렸다. 엘리너 오스트롬은 잘못된 발상을 뺨으로써 인류가 더 나은 공동의 미래를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게 했다. 세 사람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용기와 끈기 덕분에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었다. 이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것은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너무 많이 더하고 나서 충분히 많이 빼지 않는 행위는 실험에서 바보 같은 짓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실제 현실에서 일어날 때는 어떨까? 이런 행동은 슬픔으로 이어진다. 스트레스가 과식과 관련이 있듯이 물건을 추가하는 행동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음을 프레스턴이 발견했다. 극단적인 경우에 빼야 할 대상을 결정할 때 빼기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불안과 우울증의 징후일 수 있다. 더는 하루 종일 음식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된 사람들은 피라미드나 건물이나 옷과 같은 보다 더 많은 것을 추가했다. 그들은 법, 종교, 글쓰기, 수학 같은 사회 구조와 생각도 추가했다. 이 모든 것과 생각이 부족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보였을 것이다. 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이게 진리다. 바쁨이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뱃만이 아니다. 미 육군대학원에서 발행한 한 보고서는 육군 장교들이 이 함정에 붙잡혀 있음을 확인했다. 시간 기근은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정직한 지도자들까지 정직하지 못하게 강요한다. 그 보고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례를 보면 장교들은 297일 걸려야 할 수 있는 활동을 256일 동안에 한다. 당신이 숫자를 잘못 읽은 게 아니다. 장교들이 맡은 일을 모두 다 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정해진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생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뺀 것을 재사용하면 빼기의 이점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더하기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우리에게는 개선된 시스템이 남는다. 그러나 빼기를 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나면 우리에게는 새롭고 또 개선된 시스템이 남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시스템에서 빼는 것도 함께 남는다. 나를 억누르던 한계를 돌파한 것은 상대적으로 덜 유익한 발상을 벌이는 순간 가능해졌다. 비스코미 교수님의 과목은 엄청나게 어려웠다. 그러나 핵심만 놓고 보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전혀 없었다. 교수님은 핵심에서 응용되는 많은 개념과 방정식을 가르쳤지만 그 모든 것은 몇 가지 핵심적인 발상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온갖 힘이니 질량이니 가속도니 하는 격가지들을 모두 알 필요는 없이 그저 F=뭐만 알면 되었다. 더 적은 것이 생산성이 더 높다라는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즐겨 구사하는 팁 중 하나는 노트 필기를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옷장에서 치우는 정리정돈 팁의 정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입지 않는 옷을 치우든 쓸모없는 정보를 지우든 두 경우 모두 중요하지 않은 것을 걸러내는 것이 핵심이다. 만약 어떤 셔츠가 가치가 있다면 나는 최근에 그것을 입었을 것이다. 만약 어떤 발상이 본선 진출을 결정할 정도로 가치가 있다면 나는 굳이 메모장 없이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생각했을 것이다. 레고 블록, 미니 골프장, 앤디의 격자 패턴을 가지고서 빼기 행동을 연구할 때는 실험의 맥락과 조건을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때 우리는 변동성을 제거할 수 있고 따라서 빼기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에 대한 다른 여러 설명을 배제할 수 있다. 컴퓨터 화면으로 격자 패턴을 해결하는 실험에서 통제 집단과 대역폭 감소 집단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은 대역폭 감소 집단에게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주시하고 반응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집단에서 빼기를 선택하는 확률이 낮게 나타난다면 해당 집단에 속한 실험 참가자의 대역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변화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실험 환경에서보다 더 복잡하게 나타난다. 샌프란시스코의 일부 주민에게는 엠바카데로 고속도로를 없애는 것이 문자 그대로나 비유적으로나 아마도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빼기를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빼기가 무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샌프란시스코의 눈엣가시가 제거되기까지 수십 년이라는 세월과 지진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다른 심리적 요인과 문화적 경제적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다음 단계에 속하는 모든 종류의 질문에 물고가 트였다. 예를 들면 이렇다. 왜 인간은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유년기부터 집을 늘려나가는 성인기까지 계속 더하기를 이어가도록 되어 있을까? 여기에서는 유전학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동할까? 물질적인 부와 희소성이 빼기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할까? 아니면 덜 유발할까? 뒤에서 곧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빼기를 소홀하게 여기는 태도는 인간의 본성과 양육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또 이 뿌리는 서로 뒤엉켜 있다. 이 뿌리는 인류가 미개하던 역사에서부터 성장을 향한 인류의 현대적인 친밀함까지 온갖 과학 분야와 직업적 규범에 걸쳐서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요인을 많이 알수록 상대적인 적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찾는데 우리는 더 유능해질 수 있다. 건물을 짓든 요리를 하든 생각을 하든 작곡을 하든 우리는 상대적인 적음을 무심코 간과한다. 회사를 조직하고 일정과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할 때도 그렇다.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려고 할 때마다 그렇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고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 방법을 놓쳐버리고 만다. 의지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관심의 초점을 생물학적인 더하기 요인에서 문화적인 더하기 요인으로 옮기면서 인류의 조상이 살았던 삶에서 하루가 어땠을지 생각해보자. 그들은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그때는 빙하기였으니까 옷을 입은 채로 잤을 수도 있다. 아침 요리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는 매머드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는 곳으로 대략 25명이 떼를 지어 움직였을 것이다. 밤이 되면 그들은 새로운 장소에 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임시로 잘 곳을 마련하고는 불을 피우고 둘러앉아 돌을 깎았을 것이다. 그리고 잠을 잤을 것이다. 사냥하고 채취하고 잠을 잤을 것이다. 이 패턴을 계속 반복했을 것이다. 우리는 행동적으로 근대화된 뒤에도 대부분의 시간을 음식을 마련하는 것으로 보냈다. 클레오파트라나 어떤 왕의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1만 세대의 인간 조상 가운데 오직 마지막 300여 세대에 속하는 사람들만이 지금 우리가 빼고자 하는 과제의 대상인 문명과 조금은 가까운 세상에 살았다. 이전 세상에서는 레오 로빈슨이라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주의적이든 뭐든 정치 제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 아무리 수비어만이라고 하더라도 해변 풍경에 방해가 되므로 철거해야만 하는 어떤 고속도로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생물학은 현대인이 빼기를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는 현상의 온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방해가 덜 되는 진화적 관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먹고 싶은 본능과 유능함을 과시하고 싶은 본능, 상대적인 양에 대한 타고난 감각조차도 우리를 상대적인 많음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 그러나 진화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에 의존해서 변화를 꾀했던 반면에 인간은 더 의도적으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바우엇의 수컷은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화려한 둥지를 지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예컨대 나는 공유 폴더에 담긴 쓸모없는 파일들을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풍요의 시대, 빼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기념물과 주택 개조부터 특허와 시간 기금까지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동일하다. 경제적 요인은 생물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강화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했던 연구 실험에 참여한 6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레고 블록의 구조물을 개선하는 과제에서 빼기라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다. 더하기를 통한 강화는 강력할 수 있지만 되돌릴 수 없으며 때로 이 강화 효과는 빼기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떤 단서나 관점이 제시되기만 하면 우리는 빼기를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 빼기를 더 많이 생각할수록 상대적인 적음을 포착할 가능성은 더 많아지고 뇌의 신경 경로들은 더 많은 자극을 받고 또 우리는 빼기 위해서 더 많이 생각할 것이다. 한편 사람들의 더하기 본능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문화 그리고 성장의 경제 때문에 지금 우리는 빼기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미국 환경보호국의 리사 잭슨 국장이 단행했던 우유 빼기는 낡은 법 규정을 빼는 것에 소홀했던 행정 과정을 개선해서 낙농업 농가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레슬리 펄로가 추천했고 내 사촌 칩이 어린 시절에 실행했던 행동 중단은 특이함 때문에 더 효과적이었다. 할렘에 있는 포켓파크든 사바나의 광장이든 혹은 마야 린의 베트남 제향군인 기념관이든 물리적 빼기의 영향은 그 장소를 둘러싸는 공간, 즉 장을 추가함으로써 더 강화된다. 모두가 더하기만 하고 있을 때 빼기라는 반대 기술을 구사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간다.
지금 우리는 빼기가 우리의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고 또 이것을 존중한다. 2부에서는 그 과제를 직접 실천해보자. 눈에 잘 띄는 더 적음을 발견하고 또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더 적은 목록과 그 밖에 꼭 기억할 것들을 뽑아냈다. 과연 이 짧은 글로 책 전체의 교훈을 요약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고 믿자. 당신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뒤집어라.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더 적은 것을 추구해라.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분류할 때처럼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세부 사항을 빼라. 그런 다음 변화를 시도할 준비가 되면 뺐던 것을 맨 먼저 보태라. 젠가 게임을 하듯이 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라는 말이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더 적음이 손해가 아님을 당신이 깨닫는다고 해서 당신의 청중이나 고객도 그걸 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이 책의 내용을 말해주되 한동안은 빼기라는 표현을 삼가라. 대신 깨끗하게 비우기나 덜어내기나 드러내기 같은 표현을 사용해라. 그리고 전환을 시도해라. 확장하라. 더하기 그리고 빼기를 생각해라. 자연과 마야리는 더하기와 빼기가 변화를 지향하는 상호보완적인 접근법임을 보여준다. 더하기는 빼기를 위한 전제여야 하지 빼기 자체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또 자기 안에 다른 자아를 동원해서 문제에 접근해라. 아버지라는 자아는 자전거 설계자가 놓친 것을 볼 수 있다. 당신 안에 그런 자아가 부족하다면 편집자를 고용하면 된다. 그리고 반드시 전체적인 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시야를 넓게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행동 중단과 음수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은 긴장이 존재하는 공간이고 긴장을 제거하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는 좋은 방법이다. 다양성을 더하고 인종차별주의를 빼라. 증류하라. 사람에게 집중해라. 자전거는 균형을 잡지 못해도 어린아이는 균형을 잡을 수 있다. 기쁨을 주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 밖에 다른 것은 벗겨내서 빼버려라. 잡다한 것을 빼는 행위는 기쁨을 가져다 주며 최적의 경험이라는 심리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적인 차이를 가려내는 자기만의 타고난 감각을 이용해라. 매머드 한 마리를 빼는 것은 매머드 한 마리를 더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다. 복잡성을 받아들이되 본질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라. 물체는 잊어버리되 변수로 작용하는 요인들은 기억해라. 그리고 역학 과목에는 낙제하지 말고 통과해라. 정보는 빼고 지혜는 더해라. 지속하라. 빼기를 계속 해나가라. 더 적음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만들 수 있는가?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음반 도시 변두리에 깔린 어둠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다. 코스타리카는 탄소 중립을 눈에 잘 띄는 것으로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내 친구이자 사촌인 집은 운전자가 사라져버린 고카트를 웃음의 소재로 만들었다. 도넛에 구멍을 만들려고 뺐던 밀가루 반죽으로 호두 모양의 도넛을 만드는 것처럼 뺐던 것을 재사용할 수 있음을 잊지 마라. 뺀 것을 가지고서 또 다른 선택의 유산을 만들 수 있다. 수비어만, 레어 로빈슨, 엘리너 오스트롬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저자 소개. 저자 라이디 클로츠 대학 교수.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 공학과, 건축학과, 경영학과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다. 버지니아 대학교 융합행동과학연구소의 공동 설립자이자 책임자이며 이 연구소는 학과를 통섭하는 응용 연구를 지원한다. 그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NSF으로부터 커리어상을 받았는데 이 상은 융합 연구를 지원하는 인스파이어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수여한 상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 상을 포함해 여러 가지 공모에 채택되어 총 $1,000,000, 한화 약 130억 원가 넘는 연구기금을 받기도 했다. 세계은행, 미국 행정부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 NIH과 협업하고 경제 연구와 정책 참여를 통해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미래를 위한 자원과 행동경제학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스 42 등 비영리 단체와 함께 작업하며 학문 및 실무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